아시아의 작은 나라 한국에서 누가 왔다고? 전기 불빛도 없이 달빛과 기름 램프만이 비추던 옛 시골 마을에 누가 찾아와.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고 그 어둠을 깨고 전통과 미래가 어우러진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부족이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으로 어떤 이는 놀라 감동스런 눈물까지 줄줄 흘리는데요. 과연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의 놀라운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아프리카 중심부에 자리한 이디오피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마라라고 합니다. 저희 마을은 넓고 탁 트인 들판과 키 큰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와 부드러운 바람 속에서 잎사귀들이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하였지만 이곳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이웃분들이 매일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저희는 진흙과 초가로 지은 소박한 집에 살았습니다. 전기가 없었기에 밤에는 오직 달빛과 작은 기름 램프의 따스한 빛으로만 비추어졌습니다. 저희 마을은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단란한 공동체였으나 큰 문제가 있었는데 거의 아무도 읽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인근 도시의 먼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제 이름조차 쓸 줄 몰랐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지식이 구전으로 전해졌습니다. 할머니들께서는 옛 전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어르신들께서는 치유에 쓰이는 약초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와 가르침은 저희에게 매우 소중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역사와 풍습을 이어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지식이 빠르게 사라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늘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품었습니다. 병을 치유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꿈은 멀리 있는 별과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지만 제가 의학 서적을 읽지 못하고 어르신들께서 잘 알고 계셨던 치료법을 기록할 수 없었기에 거의 도달할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글을 배울 수 없다는 한계에 갇힌 느낌을 받으며 저희 마을 너머의 세상이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 자주 궁금해졌습니다. 어느 날 거대한 바오밥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을 때 저는 마을 어르신들께서 저희 마을에 오신 낯선 이들에 관한 소문을 나누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께서는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이들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하였으나 한국이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그곳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마을 분들이 외국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일축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낯선 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식은 대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라는 말씀이 오갔지만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어쩌면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웃분들의 눈동자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시며 많은 분들이 다른 문자 체계를 사용하면 전통이 사라질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한 줄기 희망의 불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한글을 배울 수 있다면 어르신들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멋진 이야기와 비밀스러운 치료법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역사가 잊혀지지 않도록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제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날 밤 지프로 짜여진 작은 초가 침대에 누워있을 때 저는 미래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낯선 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제 이름을 분명히 쓸 수 있고 우리 민족의 고대 지혜를 기록할 수 있으며 저희 마을이 더 이상 잊혀진 곳으로 불리지 않을 날을 꿈꾸었습니다. 비록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발을 내딛어야 하더라도 배우기 위해 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려움과 흥분이 동시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험난할 것임을 알았지만 제 마음속에 희망이 자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약속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가 그것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삶뿐만 아니라 저희 마을 모든 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시작이었습니다. 저희 마을의 모든 것이 변했던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은 화창한 아침이었고 태양은 하늘을 부드러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막 마치고 마을 입구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뭔가 다르고 설렘과 신비로움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슴이 두근거리며 밖으로 달려나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한 줄로 서 계신 몇 분의 낯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계셨고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과는 너무도 다른 모양의 책과 도구들을 들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를 띠고 계시며 모두에게 정겹고 다정한 인사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한국에 대해 속삭임과 옛 이야기로만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분들이 우리에게 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정말 저희 마을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바로 한글, 독특한 한국의 문자 체계를 저희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한글은 오래전에 세종대왕께서 창제하신 것으로 쉽고 과학적인 문자 체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저희 전통을 기록하고 병든 이들을 치유하며 일상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경이로운 마음으로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팀은 마을 광장에 작은 교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져오신 나무판자, 다채로운 글자 차트, 그리고 햇빛 아래 반짝이는 몇 자루의 연필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천천히 그리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단순한 단어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글자 모양을 제가 잘 아는 것들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글자는 웃는 입 모양을 닮았고 또 다른 글자는 작은 집처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그 설명들이 너무나도 생생하여 마치 글자들이 공중에서 춤추는 모습을 눈앞에 그릴 수 있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저는 다른 어린이들과 몇몇 어른들과 함께 작은 매트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색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모두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질문을 자유롭게 하라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단어와 구절들을 반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몇 번씩 써보았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매번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신 성민 박사님께서 다가오셔서 다정하게 모든 여정은 한 걸음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보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곧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분들도 미소 짓고 계시더군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셨던 어르신들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말씀을 건네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온 마을이 서서히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믿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코이카 해외봉사단은 계속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교실의 작은 문제들을 고쳐주시고 저희의 글쓰기 연습을 도와주시며 일상생활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느 오후 저희는 큰 바오밥 나무 아래에 모여 연습을 하였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주시자 곧 저희는 모두 분주히 글자를 그리고 단어들을 써내려갔습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이 저희의 웃음을 실어주었고 잠시 동안 힘들었던 삶의 걱정들이 잊혀졌습니다. 저는 한글을 배우는 것이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비밀의 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순한 문자가 저희 고유의 언어, 이야기, 그리고 꿈들을 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약초에 관한 작은 메모들을 적기 시작하였고
사랑하는 전통 노래의 몇 구절도 낙서하듯 기록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글자 하나하나를 배울 때마다 잊혀졌던 저희 역사의 한 조각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의 도착은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때로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옛 전통을 다시 소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때 외국에 대해 회의적이셨던 많은 분들도 서서히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혜를 나누고 저희가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와 같았습니다.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다음 수업이 기다려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연필 하나하나의 획마다 저와 마을, 모든 분들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이카 해외봉사단이 도착하였고 그분들과 함께 변화, 희망, 그리고 배움의 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연필을 들고 한글을 쓰기 시작했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연필이 제 손에 쥐어졌을 때 마치 온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작은 마법의 지팡이를 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평생 보아온 형태와는 너무나 다른 글자들이었거든요. 저는 우리 작은 교실에 앉아 칠판에 적힌 글자들을 열심히 베껴보려 했고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 선생님들께서는 각 글자가 자연과 일상 사물과 연결된 소리와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글자는 작은 그림과 같아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이나 작은 집처럼 보이는 글자를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이런 단순한 획들이 제 고유의 언어 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이야기와 전통을 어떻게 글로 남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연습할 때마다 제 종이는 낙서와 구부러진 선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써지지 않는 것 같아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을 둘러보니 어떤 아이들은 깔끔하게 글씨를 썼지만 저처럼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고 때로는 제 마음이 더욱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오후 연습 시간에 바오밥 나무 아래에 앉아 제 노력의 흔적이 가득한 한 장의 종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선생님께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습니다. 배움은 경쟁이 아닙니다.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시며 여러분의 한 획 한 획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시간이 걸려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제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연필을 들었으며 마치 새로운 모험의 시작처럼 한 획 한 획에 집중하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어려웠지만 서서히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 글자마다 고유의 개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글자는 굵고 강인한 느낌이었고 또 어떤 글자는 부드럽고 우아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기름 램프빛 아래에서 많은 저녁 시간을 보내며 그 모양들을 익히기 위해 꾸준히 연습했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조용한 리듬처럼 제 심장 박동이 된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글자들을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게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바퀴 둘러앉아 큰 종이 위에 돌아가며 한 글자를 그리고 그 글자가 내는 소리를 말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 게임 덕분에 저는 웃음을 지었고 글자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긴장되긴 했지만 어느새 각 글자가 적이 아닌 친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주변의 사물에 대한 작은 메모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집 근처에 자라는 약초의 이름이나 아침에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를 적어보았습니다. 서서히 제 종이 위에 낙서 같은 선들이 의미 있는 단어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마치 제 마음 한켠에 감춰져 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하나씩 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작은 승리 하나하나가 마치 소중한 상을 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뿌듯함을 느꼈지만 때로는 그 도전이 너무 버겁게 느껴진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오후 너무 낙담해서 포기할 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창밖의 먹구름이 모든 것을 침울하게 만들었고 제 종이는 또다시 실수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제 선생님의 다정한 말씀과 바오밤 나무 아래서의 웃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 순간 한글을 배우는 것이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을 믿게 되는 과정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몇 자씩이라도 꼭 써보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우리 민족의 이야기를 누구도 잊지 못하도록 기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전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강해졌고 제 연필 획마다 자신감이 조금씩 더해졌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여정은 힘들었지만 동시에 아주 신나는 모험이었습니다. 모든 실수가 저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었고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언젠가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 전체를 위해 글을 쓸 수 있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연필을 손에 쥐고 결연한 마음으로 저는 다가오는 모든 도전을 기꺼이 맞이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저는 매일 연습을 계속하면서 한글이 단순히 이상한 글자들의 집합이 아니라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저희 작은 교실의 밝은 빛 아래에서 글을 쓰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약초들의 이름을 적으려고 하던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글자들이 엉망으로 엮여 있었지만 한 획 한 획 정성껏 따라 쓰다 보니 점점 의미 있는 단어들로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빈 캔버스에 숨겨진 그림이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제 글씨를 처음 읽었을 때 저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생각들이 종이 위에 분명하고 진실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기쁨으로 두근거렸고 우리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우리의 전통, 이야기, 그리고 꿈들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의 기억들을 되살리고 세상과 나누는 방법임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들께서는 한글의 각 글자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되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이 글자들이 우리 고유의 소리를 담아내어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기억하기 쉽게 보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오후 바오밤 나무 아래에 원을 이루어 앉아 있을 때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말들이 어떻게 공동체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저는 어르신들의 치유의 비밀을 기록해서 모두가 잊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 주셨고 그들의 눈동자에 희망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작은 공책을 지니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책에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들을 그리고 점차 날씨, 동물들, 어르신들이 들려주시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햇살이 우리 마을을 따뜻하게 해주고 새들이 경쾌하게 노래하는 모습을 묘사한 문장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제 공책을 바라보면서 저는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아름다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과 함께한 여정은 작은 승리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우리 마을의 첫 축제에 관한 완벽한 이야기를 썼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며칠 동안 매일 글자 하나하나 연습하며 실수 없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한 끝에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읽어주었더니 박수와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꼈고 제 자신이 우리 역사 속의 한 작가가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어르신들조차 이러한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께서 제게 다가와 제가 적어둔 노트를 보시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제게 깊은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글을 배우면서 저는 과거의 지혜를 지켜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옛것과 새것을 잇는 다리와 같았고 우리의 전통과 현대 세계를 연결해주는 소중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저희 마을에 오신 다정한 한국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가슴속 깊이 차올랐습니다.
그분들께서는 한글을 가져오셨고 그와 함께 더 나은 미래의 약속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제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날들이 어땠는지 종종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쓰는 모든 단어마다 여러 세대와 문화를 아우르는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제가 쓰는 한자 한자는 더 밝은 내일을 향한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존하고 문화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물임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저는 제 뿌리와 더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고 미래에 대해 더욱 설레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힘은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한 단어가 우리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 놀라운 변화의 일부가 되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공기 중에 변화의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매일매일 우리 마을에 조금씩 더 많은 빛이 내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글 수업 덕분에 실질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점점 자신감을 얻어갔고 어르신들조차 우리 이야기와 지식을 기록하는 힘을 보게 되셨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하늘은 맑고 파라았으며 태양의 부드러운 따스함이 제 마음을 미소 짓게 해주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모여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제 매트에 앉아 선생님께서 정성스럽게 글을 쓰면 중요한 디테일을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쓴 모든 단어가 우리의 전통을 이어주는 방법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수업 도중 저는 할머니께서 전해주신 약초의 비법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자 한자 실수 없이 정성껏 적으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할머니의 다정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지식이 드디어 보존되고 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약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일이 가능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날 오후 모두가 큰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연습을 하던 중에 저는 아주 특별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때 한글 배우기에 회의적이셨던 몇몇 마을 분들이 서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약초의 이름, 옛 가문의 비법,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담은 작은 시조까지 기록하고 계셨습니다. 한때 변화를 반대하시던 한 어르신께서는 비가 내리던 날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낭독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넘쳐났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힌 것이 보였습니다. 이는 우리 마을이 서서히 한글을 통해 잊혀질 뻔했던 기억과 전통을 되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이웃분들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벅찬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어려워하는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모든 실수가 더 나아지기 위한 한 걸음입니다. 라고 설명해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 아이가 마침내 올바른 글자를 썼을 때 눈이 반짝이며 웃는 모습을 보니 모두의 기쁨이 더 커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 깊은 보랏빛으로 물들고 첫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할 때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에 가슴이 뛰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집마다 가족들이 모여 오늘 배운 내용을 이야기하며 배운 것을 바탕으로 삶을 개선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먼 친척에게 편지를 쓰자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다른 분들은 작은 요리법과 이야기가 담긴 책을 만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한때 혼란과 불공정한 가격으로 가득했던 시장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적힌 가격표들이 눈에 띄었고 사람들은 구매 전 신중히 읽어보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집 밖에 앉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 삶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한국 선생님들이 오셔서 한글을 도입해 주신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때 침묵과 잊혀진 이야기들로 가득했던 곳이 이제 희망과 창의력으로 넘쳐났습니다. 우리 마을이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글을 쓸 때마다 우리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상님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며 그분들의 지혜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글로 저는 단순히 단어를 적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변화를 믿는 이웃들의 얼굴을 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마을은 쓰여진 한마디 한마디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으며 저는 이 멋진 여정의 일원이 되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마을 전체가 한글이 가져다 준 변화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늘은 맑고 밝았으며 얼굴 가득 태양의 따스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기억에 남을 날이 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을 광장으로 걸어가던 길에 저는 나무에 걸린 다채로운 현수막들을 보았습니다. 그 현수막들은 간단한 그림과 한글로 적힌 글씨로 장식되어 있었고 희망, 우정,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뜻하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와 다정한 대화가 공기를 채웠고 저희의 새로운 문자 체계가 이 기쁜 축제의 일부가 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광장에 도착하자 수업 시간에 제가 도왔던 이웃분들, 옛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하신 어르신들, 그리고 글자를 연습하며 즐겁게 뛰노는 어린 아이들이 모여 계셨습니다.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저희의 새로운 능력을 바라보시는 한국 선생님들도 함께 계셨습니다. 큰 모임이었고 모두 미래에 대해 기대에 차 계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축하 행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원에 합류했습니다. 저는 무대에 올라 말씀드릴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앞쪽으로 걸어가자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한때 이 새로운 삶의 방식에 회의적이셨던 어르신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 이름조차 쓸 줄 몰랐던 날들을 기억하며 이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게 된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저는 제 노트북을 꽉 붙들고 그 속에 담긴 고생과 승리의 기록들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마라입니다. 한글을 배웠습니다. 라고 저는 또렷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이상한 글자들이 어떻게 우리말의 소리와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을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며 한글이 단순히 새로운 문자 체계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를 이어주는 소중한 도구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묶어준 단합과 우정을 함께 기립니다. 청중들은 큰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주위에서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 선생님들께서 보여주신 변화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친절과 인내로 다가오셨고 저희가 쓴 한자 한자가 더 밝은 내일로 가는 한 걸음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자 광장은 박수갈채로 가득 찼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고 춤과 맛있는 음식들이 함께 나눠졌습니다. 저는 북의 리듬과 함께 춤을 추며 한글을 배우며 겪은 고생과 실수들이 모두 값진 보람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 축제는 마치 저희 모두가 함께 써내려가는 아름다운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그날 늦은 오후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광장을 돌며 여러 이웃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한 어르신께서는 자랑스럽게 비와 강에 관한 짧은 시를 보여주셨고 저는 한 아이와 함께 어머니께 드린 간단한 인사 카드를 쓰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대화 속에는 잊지 않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바오밥 나무 아래에서 혼자 잠시 앉아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글로 적힌 현수막, 노트북,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진 종이 조각에 적은 작은 메모들을 바라보며 한글이 단순한 도구를 넘어 우리 모두를 잇는 상징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이와 경험이 다르더라도 한글은 저희를 한데 묶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두운 하늘의 작은 약속들처럼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저는 깊은 평화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우리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우정의 끈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조상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과 글 속에 안전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단합과 우정을 기념하는 이 축제를 통해 변화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배움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며 앞으로 우리가 써내려갈 수많은 이야기가 기대되었습니다. 오늘의 축제는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마라의 진솔한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해외에서 전해오는 감동적인 한국에 대한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